안녕하세요. 흥덕고 3학년 심화국어 선택한 친구들. 네, 지난 첫 번째 수업 잘 들으셨나요? 오늘 다시 심화국어 두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수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말 탐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수업 주제 잘 기억해 두시고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네, 오늘도 역시 공부한 내용 공책에 잘 정리해서, 네, 등교 계약할 때 잘 챙겨와 주세요.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합니다. 말 자체가 삶이다. 그러므로 말에 대해 하는 공부는 곧 삶을 공부하는 것이다. 왜 국어 공부를 하는지, 왜 단어 공부를 하는지, 네, 여러분들이 의문스러워 할까봐 제가 또 하나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도, 앞으로도 네, 삶을 공부하는 국어 공부 할 예정입니다. 4월 9일 개강 첫날이요. 심화국어 수업 듣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혹시 많이 혼란스러우셨나요? 재미있어 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네, 황당해한 친구들, 그 다음에 뭐가 뭔지 모르겠다, 특별한 생각이 없다, 그리고 과제가 어려워서 괴로웠다, 네, 하시는 분들 다양한 반응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쑥갓 땅콩 찾는다고 좀 애를 먹으셨을 텐데, 많이 찾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특별히 좋은 정보를 얻지 못했다 등등, 네, 여러분들 저에게 할 말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마음 되게 궁금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수업이라고 제 나름은 아주 쉽고 간단한 과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국어 교사여서 저한테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였었죠. 그래서 지난번 과제에 대한 도움을 이번 시간에 조금 더 드리고요. 그러니까 복습하셔도 돼요. 지난 시간 그 과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었던 친구들, 오늘 제 수업 다시 열심히 들으시고 지난 시간 과제 그리고 이번 시간 과제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8,000 대 800, 8만 대 1만, 그리고 제가 괄호 속에 6,000, 400, 4만, 3,000이라고 썼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측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네, 8,000 대 800.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말 탐구 수업, 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말과 관련해서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 네. 답을 예측해서 맞춘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있긴 할까?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8,000이 학자들이 연구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우리말의 개수라고 해요. 학자에 따라서는 6,000개 정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최대로 잡은 게 8,000이에요. 8,000. 그 이상을 말하는 학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적혀있는 800이라는 숫자는 그럼 좀 예측이 되시나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는 800개 정도 된대요. 제가 괄호치고 400이라고도 적어놨는데요. 어휘력이 좀 풍부하다. 나는 많은 어휘를 알고 있고 많은 어휘를 알려고 쓰려고 노력한다 하는 사람들은 800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냥 일반적인 일상 말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400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위에 제시된 8,000 대 800은 우리나라 말에 존재하는 단어의 개수,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단어의 개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해드리는지 알겠죠? 우리말 탐구 너무 어려워. 뭘 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쓰는 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존재하는 단어의 개수가 8,000개나 된다니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도 적어도 400개는 된다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 또는 이번 시간에 내드리는 과제에 400개의 예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주제에 맞는 단어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탐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 밑에 제가 8만 대 1만이라고 적었는데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숫자일까요? 여기도 역시 괄호쳐서 4만 그리고 3천이라고 썼는데요. 8만은 중국의 글자의 개수래요. 존재한다, 존재했었다 라고 추론이 되는 가장 큰 수죠. 학자들에 따라서 8만 개는 된다 한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4만 개 정도가 중국말로 있다. 중국말 단어의 개수 4만 개 정도 된다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 정도 쓰면 정말 많은 한자를 알고 있다. 나 정말 어휘력이 풍부하다. 웬만한 단어, 글자 다 알고 있다. 하는 사람 기준으로 그 한자를 알고 있는 정말 유식하다, 어휘력이 풍부하다, 한자에 대해서 거의 박사 수준이다 하는 사람이 1만 개 정도 되는 한자를 알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아직 한자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한자 좀 안다, 웬만한 한자는 다 뗐다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요. 3천자 정도 알고 있으면 한자를 많이 아는 걸로 간주를 한다고 하네요. 이거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지난 시간 힌트 제가 다시 드립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단어 빼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설마 혹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단어를 지난 시간 과제로 솔직하게 내가 이거 찾았다 하는 친구들, 제 추측으로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우리말 탐구하자고 지금 시작해서 하는 공부니까요. 자기 양심 속이시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단어 이외의 단어를 찾아서 지난 시간 과제는 5개였죠. 5개, 10가지 찾아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 하나씩밖에 안 들어드렸는데, 예를 조금 더 많이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과제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예를 조금 더 추가하는 겁니다. 시침이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매에 우리가 이게 몽고 문화죠. 매에 붙여놓은 이름표여서 이 시치미를 떼다가 매가 매 주인, 매의 주인을 알 수 없도록 다른 말로 오리말을 내밀다라는 그 관용구를 우리 쓰고 있는 말이고요. 나쁘다라는 말, 나쁜 놈 또는 나쁘다라는 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놈은 나뿐만 아는 놈, 나만 아는 놈,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놈이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다더라, 이렇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 그리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굉장히 신빙성 있고 맞는 이야기인 것 같다 하면 그런 단어를 찾으셔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보와 가시버시는 제가 책에서 확인한 것이라 이 단어의 뜻은 거의 확실하다고 제가 확신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 부르는 말, 여보 아시죠? 물론 여보세요 할 때도 여보라는 말 들어가는데요. 여보가 여기 좀 보세요를 줄여놓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버시라는 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요. 부부를 일컫는 우리말로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이 단어의 뜻까지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가시나와 각시와 버타다라는 말을 줄여놓은 말이 가시버시래요. 가시나라고 하면 자칫 여자를 비하하는 말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시나 각시라는 말은요, 어원을 따라 들어가면 절대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나와 버타다, 이 각시와 버타다라는 말을 알려주신 김수업 선생님이라는 국어 선생님은 이 말만큼 자기가 알고 있기로 부부관계의 평등함을 나타내는, 부부가 평등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말이 전 세계에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가시버시, 부부를 일컫는 순 우리말이고 가시나와 각시와 버타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단 마지막은 눈곱이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눈곱이라고 여러분들 잘못 쓰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눈에 낀 곱을 눈곱이라고 해서 눈곱으로 읽고 눈곱으로 쓰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 곱이요, 바로 곱창의 곱이에요.
네, 곱도 사전에 찾으면 나옵니다. 눈에 낀 곱이요. 네,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그 곱창 뭔지 아시죠? 네, 곱, 같은 곱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알려드렸던 그 학습 주제처럼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우리가 늘상 쓰면서도 전혀 그 뜻을 모르고 썼었던 단어들 찾는 거 조금 더 힌트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서울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네, 강원도 뜻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죠? 강릉과 원주를 줄여서 강원도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네, 줄여놓은 말이고요. 제가 경기도, 서울에는 따로 네, 작은 따옴표를 했는데요. 경기도는 앞에 단어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경자가 서울 경자고요. 기자가 주변 기자입니다. 서울 주변이라는 뜻을 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경기도고요. 서울은 앞에 말들하고 다르게 이 말은 네, 한자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에요. 물론 32가지, 3가지 있긴 한데요. 설, 울타리, 이 설, 울타리라고 하면 설자가 네, 눈설자가 돼버리는데요. 눈이 쌓이지 않는 동네, 그러니까 굉장히 볕이 잘 들고 좋은 동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네, 서울이 서라벌에서 기원이 돼서 순우리말로 중심지, 수도를 일컫는 네, 우리말이라는 그 설도 있어요. 어쨌든 네, 서울, 왜 서울일까 궁금해 하셨던 친구들 있으실 텐데요. 네, 서울이 서울인 이유도 네, 있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주도는 제가 따로 네, 별개로 표시를 해뒀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과제로 쓰셔도 돼요. 저도 뜻을 모릅니다. 네, 앞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또 아닌 것 같고 네, 제주도 그렇다고 경기도나 서울처럼 특별하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네, 제가 몰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도 모르는 예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제주도, 네, 이 단어 혹시 뜻을 알고 계신다면 네, 제주도는 예로 들어서 네, 학습과제 10단어 중에 한 단어로 포함시키셔서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알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샌드위치, 핫도그 영어 시간에 배운 친구들 있죠. 뭐 백작 이름이 샌드위치였는데 그 사람이 뭐 도박에 빠져서 빨리 밥을 먹기 위해서 고안한 게 샌드위치다. 샌드위치는 그 우리가 먹는 그 원래 보통 명사라고 하죠.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 네, 백작의 이름이었다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핫도그도 뭐 영어로 쓰면 HOT의 DOG잖아요. 왜 뜨거운 도그, 개라고 했을까 하는데 영어 시간에 배운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시간에 배웠던 것 같고요. 뜨거운 도그,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모양, 그러니까 그 구부정한 소세지를 만든 사람이 네,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고안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저기 개는 뜨겁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만든 소세지 이름을 네, 자신이 그 모양을 본떠 만든 자신이 키우는 개, 뭐 특별히 무슨 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핫도그라고 이름 붙였다 하는데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나만 몰랐던 것 같은 또는 뭐 거의 정설로 굳어진 그리고 뭐 라디오에서 들은 책에서 본 이러저러한 우리가 늘상 쓰고 있지만 단어 뜻을 잘 몰랐었던 얘들을 5가지씩 10가지 찾으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 강의하고서 생각해보니 우리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 우리말로 접근하면 이 과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위에서 드린 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인지 한자말인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쓰는 말을 우리말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침이 나쁘다, 뭐 여보, 가시버시, 눈곱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순수 단일어 중에 네,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해당하는 예들 찾는 거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게 단일어다 또는 복합어다. 네, 그거 선을 놓고서 그 안에서만 찾으려고 저기
굴리시지 마시고 그냥 단일어든 복합어든 상관없이 내가 뜻을 잘 몰랐었던 단어 10가지를 이번 시간에 찾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10가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들었었던 그 맷돌의 손잡이, 네, 맷돌의 손잡이 뭐라고 했죠? 바로 어처구니라고 했는데요. 네, 그 어처구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고 못 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너무 설명을 간략하게 해서 조금 더 추가할게요. 그 어처구니, 그 막대 자루가 있어야 맷돌도 모르신다면 맷돌 한번 찾아보세요. 콩이든 뭐든 식재료를 빻을 수가 있는데 이 막대 자루가 부서지고 나면 없어지면 전혀 맷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게 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굉장히 황당하다. 이렇게 의미가 연결된다는 거 네,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오늘의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요. 네, 1번 샛별 여우비 나래, 2번 미르 가람 누리 즈문, 3번 시나무로 미쁘다 깜냥 갈무리 잘익기, 4번 소소리 너볕하다 새물레 너나들이 또박이 띠야. 그리고 5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말 아끼는 방법, 내가 찾은 우리말 7가지. 이게 바로 오늘의 수업 주제입니다. 영상을 오래 찍을 수도 없고요. 제가 설명은 오늘은 최소한만 할게요. 수업 주제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번 샛별 여우빈 아래는요.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여전히 쓰고 있는 말을 제가 예로 들었어요. 샛별 아시죠? 네, 여우비도 아시죠? 나래도 아시죠? 뜻을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미르, 가람, 누리, 즈문. 종종 시험에도 나오고 2번째 제가 제시한 단어들도 미르는 이 뜻이지 가람은 이거야, 누리는 이거고 즈문은 이거야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르, 가람, 누리, 즈문 이 단어는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사라져서 사어라고 하죠.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이 됐는데 이런 말들도 국어 시간에 배웁니다. 그리고 살려서 쓰면 아주 좋겠죠. 한자에 밀려서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우리말의 예니까요. 그리고 3번째, 4번째 주제가 오늘의 수업 주제와 가장 밀접한 단어들인데요. 3번째, 4번째 제시된 예들이요. 시나브로, 미쁘다, 깜냥, 갈무리, 잘익기. 이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개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3번째 제시한 예들은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일반 대중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알고 쓰는 말들을 5가지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1번 예는 일부러 3가지만 제시했고요. 2번 예는 일부러 4가지, 3번 예는 일부러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요, 선생님? 하면 지금부터 알면 되죠. 국어 생활 잘 하려면 국어의 가장 기본은요. 뭐 영어 공부도 그렇고 뭐 스페인어 공부도 그렇고 언어 공부의 가장 기본이 어휘잖아요. 어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기본인데 뭐 많은 단어를 알면 알수록 서로 대화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의사를 잘 전달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휘라는 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3번에 제시된 단어들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찾아서 여러분들 어휘로 여러분들 단어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의 수업 주제와 가장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4번에 제시된 예인데요. 아무리 자기가 나 좀 국어 공부했어, 나 어휘력 남들에 비해서 풍부해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쉽게
나 이 뜻 뭔 줄 알아. 그리고 평상시에 이 말 쓰고 있어. 라고 말할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소소리, 들어는 보셨나요? 너비엇하다, 뜻을 알고 계시나요? 새물래, 이런 말이 너나들이? 아, 이건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또박이? 띠앗? 이 말은 잘못 쓴 거 아니야? 씨앗을 띠앗이라고 잘못 쓰지 않았나? 뭐 이런저런 네, 의문들, 생각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실 텐데요. 네, 바로 오늘의 수업 주제가 네, 4번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6개 예를 제시를 했죠. 여러분들은 5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7가지 이런 예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네, 오늘의 수업 주제 바로 몰라서 못 썼던 우리말이에요. 역시 이 우리말이요. 네, 순수 우리말 찾으시면 좋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대상으로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말을 아껴야 된다, 우리말을 아껴야 된다, 우리말을 지키자. 말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 실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쓰시고 있는 말들 중에 비속어도 너무 많고 외국어 외래어 너무 많아요. 네. 이번 기회에 내가 네, 우리나라 말 아낀다. 뭐 거창한 무슨 운동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말 아낀다 의미로서 몰랐었던 말 공부하고 네, 자신이 알고 있었던 말 더 살려서 쓰고 친구들이 알려주는 말 네, 같이 배워서 같이 사용하고 하면 저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우리말 아끼기 운동 네, 이런 수업 과제 활동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과제 정리할게요. 1, 2번은 선택 과제예요. 제가 일부러 1번 3개 예, 2번 4개 예 뜻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다. 나 국어 공부했다. 아니면 국어 공부 뭐 잘했다, 뭐 못했다 이거 떠나서 네, 이 정도는 알죠,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요. 네, 안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네, 확인 차원에서 1, 2번 아시면 아시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써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모르셨던 분들은 네, 뭐 단어 몰랐으면 알면 되잖아요. 사전 찾아서 1번, 2번 뜻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 4번 과제는요. 제가 필수인 듯 선택인 듯이라고 네, 적어봤는데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역시 1, 2번 과제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3, 4번은 네, 모르고 있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3, 4번에 제시된 5개의 6개의 네, 총 11가지 단어의 예들요. 뜻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바로 공책에 적으시고 모르시면 1, 2번 네, 해결하셨던 것처럼 사전 찾아서 확인해서 단어 뜻을 공책에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5번은 네, 이게 반드시 하셔야 되는 오늘의 필수 과제죠. 오늘의 학습 과제는 네, 몰라서 못 썼던 우리말입니다. 네, 4번에서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네, 아, 이런 말이 있었구나. 책으로 찾으셔도 되고요. 네, 뭐 인터넷으로 찾으셔도 되고, 네,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도 돼요. 뭐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부모님께 여쭤봐도 되고.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네, 5번 과제 하시고 거치셔야 되는 단계가요. 자칫 5번 과제 하시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 우리말이 아닌 말이요. 그리고 틀린 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말을 5번 주제에다가 갖다가 집어넣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반드시 그 단어가 있는지를 사전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없는 단어 우리가 일부러 살려 쓴다. 웃기죠? 그리고 잘못 쓰고 있는 말 살려서 쓴다. 정말 네, 우리말을 아끼는 방법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 네, 5번 과제에 여러분들이 단어 열심히 찾으시고 반드시 검증하셔서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혹시 학습 과제 보시고 나서 다음번 수업 과제 예측하고 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네, 다음번 과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공개해드리고 이번 시간에 네, 보너스로 제가 보너스라는 말 쓰기 싫어서 특별 주제라는 말로 바꿨는데요.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네, 우리말 관련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그 학습 주제와 비슷한 네, 단어들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 과제의 주제가요. 진짜 이런 말이 있어요? 설마요. 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믿지 않을 만한 단어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단어를 듣고 혹시 나도 이런 단어 몇 개 더 알고 있다 또는 믿어지지 않아서 찾아보고 싶고 이 단어 외에 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내 호기심 죽이고 싶지 않다. 호기심 발동시켜서 더 찾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특별과제 6번까지 네, 과제 활동 해오시면 제가 네, 특별히 네, 그분은 더 우리말 사랑하는 걸로 간주하고 더 잘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특별 공개 예가요. 제가 여기 다 제시를 했는데요. 대추하다, 가지하다, 고추하다, 감자하다, 녹차하다, 망고하다, 자몽하다, 오이하다, 배하다, 매실매실하다 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 아시겠죠? 다 먹는 것과 관련이 되고요. 먹는 것과 관련이 되고 다 동사 아니면 형용사 형태인 다로 끝나요. 네. 대추, 가지, 고추, 감자 하면 당연히 대추는 대추고 가지는 가지고 고추는 고추고 감자는 감자고 오이는 오이고 자몽은 자몽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실 텐데 네, 우리가 먹는 그 대추, 가지, 오이, 배하고 전혀 다른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냐? 5번, 10번 되묻고 싶으실 텐데요. 네, 제가 다 찾아서 검증했고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예요. 친구들 중에 여기 있는 단어들 네, 몇 개 가지고 와서 저를 네, 놀라게 했었던 예들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찾아서 제시하는 게 이 정도지요.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겠죠. 네, 매실매실하다라는 단어도 있고 세상에 어떻게 망고하다라는 말이 있을까? 자몽하다라는 말이 있을까? 이 말은 우리말도 아니잖아. 네, 할 텐데요. 우리말이 순우리말도 있고 네, 한자어 많잖아요. 네, 배하다 정도는 여러분들 중에 저건 있을 수 있겠다.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배하다 정도는 인정하겠다. 지금 바로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 텐데요. 나머지 단어도 다 있고 네, 우리나라 말이 이제 한자어로 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동사 형용사가 있다는 거 제가 뜻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의심쩍다. 믿고 싶지 않다. 믿어지지 않는다 하면 직접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단어들 네, 진짜 이런 말이 그게 꼭 먹는 것이 아니어도 뭐 상관없겠죠. 정말 웬만한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때 믿으려고 하지 않을 만한 네, 단어들 이런 주제로 단어 찾아보는 것도 저는 네,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이 특별 주제에 여력이 되시면 네, 과제 수행해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과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기 쓰실 때 이 화면 정지 화면으로 해 놓으시고 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이요. 1, 2, 3, 4는 제가 단어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럭키세븐 7가지 맞춘다고 제가 3, 4, 5, 6으로 간 거예요. 네. 7가지. 5번 주제는 반드시 하시고 1, 2, 3, 4 주제도 뜻을 알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셨던 대로 뜻을 찾아서 네, 5번까지 확인해서 여러분들 공책에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은 특별과제라고 했죠. 믿어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말 네, 로 오늘 그 수업 일기 쓰시고 열심히 네, 고민하신 흔적을 네, 일기장에 이렇게 감상문 형태로도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네 하고는 어쩌고저쩌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서 뭐 어려웠던 부분이라거나 느낀 점이 있다면 네, 그거까지 수업 일기에 같이 써두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 그럼 오늘도 좀 황당히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2번째 심화국어 수업 네, 우리말 탐구 수업으로 진행해 보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